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소부터 대학 교수랍시고 저를 사사건건 무시하던 형님에게 본때를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요. 집안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속여대던 형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동서, 나는 대학 교수고 동서는 유치원 교사잖아.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고 제발 좀 잘난 척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애들 기르는 거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 형님, 애들 교육에 체벌하는 게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무작정 체벌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시켜주고 납득시킨 다음에야 체벌도 효과가 있죠. 동서, 정말 사사건건 나 짜증나게 하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뒤집어 엎을까? 내가 말하는 거며 행하는 것들, 동서가 생각하는 것쯤은 고려하고 있어. 동서가 아무리 나를 가르치려고 해도 내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동서는 고작해야 유치원 교사고 나는 대학에서 지성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교수라고 교수.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랑 유치원 교사인 동서가 하는 말이랑 누구 말에 더 무게가 실릴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형님께서 철학교육인지 전공하시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애들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 경험이랑 경력도 인정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자꾸 체벌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좋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머머, 지금 동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설마 아들 세진이 계모라서 막대하고 체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남편한테랑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허락받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애를 괜히 때리는 게 아니라고. 아니, 먹기 싫다는 거를 억지로 먹이시면서 계속해서 강요를 하시잖아요. 애가 매운 거 못 먹겠다고, 고추 안 먹겠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무작정 먹이시기만 한다고 편식하는 버릇이 고쳐지나요? 그리고 청양고추 어른한테도 매운 건데 그거를 애한테 억지로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적당히 해, 동서. 계속 이러니까 내가 동서를 싫어하는 거야. 알러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고려 안 하셨어요? 애를 키우시려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차근차근 먹이던지 하셔야죠. 세진이 이제 겨우 5살인데 그렇게 함부로 교육하다가 나중에 삐뚤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제발 내 교육에 토달지 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라니까? 기가 막혀서 정말. 고작해야 유치원 교사일 뿐인 사람이 나랑 뭐 지식 배틀이라도 하자는 거야? 누가 옳은지 한번 사람들 불러서 토론해봐? 내 대학 교수들 다 불러볼 테니까. 어디 그 잘난 유치원 교사들 불러서 토론시켜보든지. 너무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학벌 내세우는 거 말고는 논리적으로 말하실 수가 없나요? 나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만 논리적으로 말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말하지도 않지. 소귀의 경 읽기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그럼 제가 소라는 얘기인가요? 차라리 소면 낫지. 소는 닥치고라도 있잖아. 근데 동서는 뭐야? 내 교육에 사사건건 태클 걸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헛소리만 맨날 해대잖아. 남편이며 시부모님까지 현혹시키고 있고 계모라서 애를 학대한다는 식으로 모함이나 하고 있고 이딴 식으로 자꾸 사람 열받게 하면 안 되지. 인정도 안 하시고 자꾸 막말만 하시니 형님이랑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누가 할 소리를. 나도 마찬가지야. 아주버님은 한번 사별의 경험이 있었고 맞선을 통해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형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고 또한 말하는 것에도 교양이 뚝뚝 흘러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대학 교수인 형님에게 은근히 기가 눌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투와는 달리 내뱉는 말이며 행동을 곱씹어 볼수록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지적이라도 할라치면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서 저와도 갈등이 많았죠. 이런 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집안 사람들 중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형수님 한 성깔 하시는 거 알잖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대체. 아니,
내가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애를 체벌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회초리부터 드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다고 5살 난 세진이가 납득을 한 것도 아니고 피멍 들 때까지 때리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는 거고 계모니까 그런다는 소리 듣기도 딱 좋지 않겠어? 나도 세진이랑 형님 2사람 위해서 한 얘기야. 당신 그 마음 잘 알지?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말을 해서 안 통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뻔히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되실 거 아냐. 그러면은 내 발에 무게도 좀 실어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셔야지. 형님이 가족들 있을 때도 유치원 교사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폭언 쏟아부으시는데 그걸 잠자코 듣고만 있으시더라? 나 이 집 결혼해서 시부모님 본 세월이 그래도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정말 서운해. 고작해야 형님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본 사람인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집안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라도 당신 편 들어주는 게 어디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형까지 다들 제대로 못 배우고 힘들게 돈만 벌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력적으로는 콤플렉스 같은 것들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 형수님이 하는 말에 아무래도 다들 좀 밀리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얘기들 곱씹어 보면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저번에 무슨 태극기 어떻게 그리냐고 우리 딸이 물어보는데 죄다 엉터리로 가르쳐 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맞다고 우겨대더라. 당신도 들었잖아? 교수라는 사람이 상식도 뭔가 이상하고 알면 알수록 허당이라니까. 정말 교수 맞나? 아님, 사칭인 거 아닐까? 사칭은 무슨, 조만간 동문들이며 대학 교수들이며 데리고 파티도 한다던데. 그 파티 말로만 들었지. 솔직히 교수 지인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설마, 뭐 형이 사기 결혼이라도 당했을까봐. 설령 사기라 쳐도 그걸 3년 넘게 숨겨온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매일같이 대학 쪽으로 가잖아.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오는 거 생각하면 교수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형님한테 내가 교수 아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초대해보라고. 은근히 찔러볼게. 아니, 대놓고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듣는 데서 계속 찔러대야지. 만약에 그런데도 계속 거절하면은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추궁해보려고. 그러면 본인도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도 그냥 참으면서 넘어가지. 내 성격 알잖아.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끝까지 따지는 거. 근데 정말 냄새가 나서 그런다니까. 형님, 아니 그 여자 뭔가 수상한 게 있다니까. 저는 형님이 교수라고 말하고 담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나 지식이 이상할 때가 많아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틀렸을 때 순순히 수긍을 하면 모를까. 마치 본인은 절대 틀려본 적도 없다는 것처럼. 그리고 틀려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화를 냈죠. 덕분에 저는 그런 모습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말했던 계획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교수 지인을 초빙해서 대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 못마땅해 하면서도 수긍을 하더군요. 그래, 알겠어. 지금 동서가 나 의심하나 본데. 요즘 교수들 다들 세미나로 바쁘니까 친분 있는 교수 적당히 하나 데리고 올게. 그럼 문제 없는 거지? 아니,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죠. 동료 교수분한테 잘 보이면 형님, 얼굴도 살고 체면도 살고 좋잖아요. 내 체면을 살린다고? 유치원 교사인 동서 주제에 어지간히도 그러겠다. 괜히 말하면서 함부로 나대다가 내 망신이나 시키지 마. 말하다가 텅텅 빈 거 드러나면 나까지 창피해지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시비 거시면 저도 앙심 품을 수밖에 없어요. 형님 말끝마다 유치원 교사 하시는데 저 정식으로 자격 따고 대학까지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대학까지 나와서 고작 한다는 게 애들이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 꼴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어쩐지 말하는 것마다 텅텅 비어 있고 지식이며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 형님 말투야 교양 있지만 말하는 것들 보면 틀린 것들 은근히 많던데요. 나라별 수도 같은 것도 예능에서 맞추기 할 때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셨고요. 의심한다고 사람을 몰아세우시니 정말 의심해 볼게요. 형님, 정말 대학 교수 맞아요? 수능 쳐서 대학 가셨다고 들었는데 대체 몇 점이나 나오셨어요? 내가 유치원 교사인 동서한테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될까봐? 왜, 졸업증명서라도 가지고 와줘? 그렇게 해주시면야 저야 좋죠. 학력 위조를 했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인 척하는 거 아니면야 어려울 건 없겠네요. 여보, 아버님이랑 어머님, 지금 동서가 말하는 꼬라지 들으셨죠? 지금 제가 학력 위조를 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은 다들 격앙되어 있던 저를 말렸고 남편 역시도 분위기가 과열된다 싶자 나서서 중재를 하더군요. 여보, 당신 많이 격양됐어. 참아. 지금 가족들 다 모인 자리잖아. 아니, 당신도 듣고 있다 보면 이상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검증 요구하는데 못 들어줄 건 뭐가 있어? 그런데 내가 검증 요구하면 어디에 찔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발끈해서는 날 죽이려 드는 듯이 달려드니까 나도 의심이 돼서 그런 거지. 동서, 나는 동서 말에 죽을 듯이 달려든 게 아니야. 난 동서가 가소로워서 이러는 거라고. 가짜는 유치원 교사 주제에 대학 교수한테 대들고 있잖아.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솔직히 저번에도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따졌었죠. 그때는 농담이라고 하시길래 저도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설령 농담이라 쳐도 사람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아내한테 그런 농담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서방님. 혹시 뭐 학력 콤플렉스 같은 거 있으세요? 이런 문제로 농담도 할 수 있지 왜 그러실까?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냥 농담 주고받는 수준이라니까요. 네, 형수. 저 학력 콤플렉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학벌로 사람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어렵습니까? 대학 교수면은 사람이 하는 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가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제가 검증할 테니까 나중에 그럼 동서 입이나 다물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걸로 계속 의심받는 거 짜증나고 힘들다고요. 남편이 나서준 덕분에 당장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울 뻔한 갈등은 가라앉았고 결국 형님은 저와 남편이 있는 집에 대학 교수를 초대해 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언제 데리고 오려나 기다리고 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교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문학 분야의 교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콜라주니 플롯이니 뭔가 어려운 예술 쪽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그걸 주제로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형님은 저를 보며 이제야 믿겠냐는 듯한 얼굴로 코웃음을 쳐댔습니다. 동서, 여기 내가 말한 증명서야. 설마 이것도 위조했다고 우길 생각 아니지? 이게 졸업증명서인가 보네요. 봤으니까 믿어야죠. 봤으니까 믿어야죠. 말투가 왜 그래? 깨끗하게 승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동서한테 그나마 있던 장점도 이제 사라지려고 그러네? 사람이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쿨하고 자시고 간에 형님이 이제 대학 교수라는 걸 믿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중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랑 솔직히 다툴 이유도 없으시잖아요.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할 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동서가 나 대학 교수 아니라고 의심했었던 것도 동서가 틀린 거지. 뒤늦게서야 동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처럼 동서가 당장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거라니까. 유치원 교사의 알량한 잣대로 사람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생각하고 새겨듣기나 해. 제가 좋게 말해보려고 해도 자꾸 시비를 거시네요. 자꾸 좋게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시비를 걸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동서. 사사건건 내가 하는 말에 태클 걸면서 맞다 틀리다 따져대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앞으로는 나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수준 차이 나는 사람이랑 말 섞는 거 나도 되게 힘들거든. 그렇게 따지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은요? 대학 안 나온 아주버님은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부족한 걸 인정하고 있잖아. 근데 동서는 본인이 부족한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나한테 시비나 걸어대지? 그 차이만으로도 내가 동서 존중하지 못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나는 동서 사람 취급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쁜 사이인 채로 지내보죠. 누가 할 소리. 나도 환영하는 바야. 그렇게 형님이 동료 교수를 데리고 온 자리는 험악한 분위기로 끝이 났고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의 사이에서 저의 발언권은 더욱 힘이 없어지게 되었죠. 형님의 기록이 진짜였고 저는 괜한 대학 교수를 의심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유치원 교사가 어쩔 수 없다는 둥 험담을 해대는 형님을 무시하면서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저는 즐거웠고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제게 믿기 힘든 우연이 닥쳐왔습니다. 돌보는 학생 중 하나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방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삐에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 남자가 어딘지 낯이 익은 겁니다. 어라 교수님 아니세요? 교수님이 왜 여기에 있으세요? 아, 제가 삐에로 역할을 잠깐 해보고 싶어서요. 인문학과 관련된 실습이랄까? 그런 체험의 의미로. 그런 것 치고 되게 풍선도 잘 보시고 능숙하게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교수님이시라면 지금 한창 수업할 시간 아니신가요?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 시간에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으신가요? 제가 휴일을 받아서요. 원래도 제가 이것저것 골고루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봐야 하기도 하고요. 정 교수가 아직 아니다 보니 시간도 남기도 해서요. 얼마 전에 형님이랑 방문했을 때는 최연소 정교수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요? 아, 제가 그런 얘기도 했나요? 사실대로 말해. 당신 교수 아니지? 대학 교수 사칭죄로 경찰에 쳐넣기 전에 똑바로 말하라고.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부탁을 받아서 연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 일인 줄도 몰랐고요. 그런 일인 줄도 몰랐다고요? 옆에서 장단 맞추면서 교수인 척 형님 띄워주고 본인도 교수라면서 이것저것 어려운 얘기들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깜빡 속았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게 그런 상황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맞장구 치고 대본대로 연기하면 된다고 해서 돈도 정말 얼마 안 받았습니다. 고작 해야 3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30만 원씩이나 받았다고요? 하, 완전 작정하고 저한테 사기를 치셨네. 형님이 대학 교수라고 했던 것도 그럼 사기 맞죠? 아니,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대학 교수는 아니긴 했어요. 저도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생일 파티에 있던 삐에로 형님에게 고용되어 교수 역할을 했던 남자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요. 추궁을 통해 진실의 일부나마 확인을 하게 된 저는 형님이 절대 대학 교수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나를 잡아서 학교에 출근하는 형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로 들어가는가 싶던 형님은 대학교에 딸려있던 평생교육센터로 향하더라고요. 딸아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거기서 학생으로서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뒀고 형님이 교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었죠. 여보, 나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형님. 아니, 그 여자 대학 교수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 교수가 아니라니. 설마 형수님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 여자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가서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서 교양 수업 듣고 있더라고. 세상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야?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사진까지 찍었어. 이거 봐. 아니, 대학 교수 아니라는 건 당신 말 믿고 알겠어. 근데 대학 교수도 아닌 사람이 매달 그런 돈을 어떻게 따박따박 갖다 바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당신 말에 따르면 수업 듣고 그러느라 일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형수, 형이랑 부모님한테 교수라고 매번 선물이며 용돈으로 환심 사잖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여보, 아무래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치? 확실히 이상하지?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당신 나랑 같이 그 여자 좀 몰래 따라 붙어보자. 미행이라도 하자는 얘기야? 미행을 당연히 해야지. 지금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아주버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시부모님도 속아왔다면 진실을 뭔지 파악할 권리가 있다고. 당신 오늘따라 말이 유창하네. 어째 신나 보이기도 하고 혈색도 좋다? 신이 난 게 아니라
나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야. 당신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준다고 하기만 해봐. 알겠어, 도와줄게.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결국 남편과 저는 형님을 몰래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밤에는 룸살롱 같은 데서 출근을 하면서 술집에 술집 여자로 일을 한다는 충격적인 진실 또한 알게 되었죠. 심지어 술접대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님과 2차까지 하며 몸까지 팔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경악할 만한 사실에 저는 놀라면서도 이 사실을 어떻게 폭로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을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면서 저희 가족들을 기만해 온 것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 매일같이 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던 행동들 역시도 화가 났지만요. 벼르고 있던 제게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왔습니다. 동서, 가족 모임에 또 이렇게 아득바득 참여를 했네. 나한테 쪽 한 번 팔리고 다시는 얼굴 안 비칠 줄 알았더니 사람이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사람이 염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대학 교수인 거 증명해줬잖아. 사람 의심하다가 걸렸으면 그걸로 호되게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말로 그런 식으로 사람 음모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냐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미안하다고 할 마음도 없고 형님 앞으로 인간 취급할 생각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세요? 아니다. 됐어. 동서가 어차피 하는 얘기라고 해봐야 괜한 트집에 꼬투리 잡기뿐이겠지. 말 섞으면 괜히 밥맛만 떨어지니까 저기 화장실 가서 혼자 처먹어. 나는 동서 꼴 보기 싫다고 했고 분명히 경고했다. 네. 대단한 교수 나으리 분부대로 합죠. 반응이 왜 이래? 동서 뭐 약 같은 거 잘못 먹었어? 서방님, 동서 낯술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형님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장단 맞춰드린 거예요. 대학 교수인 척하면서 그동안 유세 떠시는 거 많이 고생하셨다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 척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겁은 안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담한 거짓말을 하신대? 동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며칠 전에 데리고 온 가짜 대학 교수 말이야. 그 새끼가 다 토로했거든. 대기 대학 교수 아니라는 거. 또 어디서 가짜 돈 주고 사람 매수해서 거짓말로 사람 모함하려는 거구나. 어머님, 아버님, 이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형님은 시부모님을 방으로 모시고 가려고 허둥지둥 거렸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남편까지 나서서 가세해줬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하고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시죠. 저랑 집사람이 다 봤습니다. 여기 사진까지 다 증거로 있다고요. 술집에 들어가서 술 팔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 몸까지 팔았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 저희 형 얼굴을 매일같이 마주 보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십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말한 것만도 모자라서 대학 교수라고 유세하면서 제 마누라 핍박하셨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냐고. 너 다 들켰으니까 네 입으로 다 실토해봐. 네가 저질렀던 잘못들 다 실토하라고. 나는 죄가 없어. 그냥 내 남편이 첫 만남부터 대학 교수 같다고 착각을 하길래. 지적인 여자가 취향이라고 하길래 나도 장단을 맞췄을 뿐이라고. 기대에 부응해 준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형이랑 아버지 어머니 지금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동서.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로 동서한테 앞으로는 괴롭히지 않을게. 학벌로 사람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 무시할 학벌이나 되시고요. 저는 형님이 사람 무시했다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 기만하고 거짓말했다는 게 더 소름 돋네요. 그런 사람 제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용납할 마음 없어요. 결국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아주버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시고는 형님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 역시도 나날이 수위가 높아지고 선을 넘는 형님의 발언과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더군요. 무엇보다 몸에서 술 냄새가 부쩍 풍겨 의심이 되고 있었던 차. 이렇게 폭로가 되니 참지 못해 손을 댄 거라 했는데요. 결국 대학 교수라고 사기를 치고
저희 가족들을 기만해왔던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왔던 거짓말에 본인이 심취했는지 그 뒤로도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최근에는 철창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버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지만 결국 본인의 죗값을 치른 것일 뿐이니 불쌍하게 여길 여지는 전혀 없었죠. 이상으로 대학 교수랍시고 유치원 교사였던 저를 무시해 온 여자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